방제된 패턴을 찾아내는 일하는 게 지금의 인공지능인데 그 찾아낸 패턴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최적화를 한다. 이게 지금 현대 AI라고 할 수 있어요. 데이터가 충분해야 패턴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어떤 공통된 원리나 네. 패턴을 찾아내는. 그냥 이어지는 대화가 중요해요. 네. 그냥 슈퍼 컨설턴트가 내 옆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슈퍼 컨설턴트. 네, 그게- 모든 걸 다 아는 슈퍼 아. 컨설턴트가 내 옆에 있다. 그게 AI 에이전트의 개념인가요? 어떻게 보면? AI 에이전트는 조금 다릅니다. 아, 그러니까 박찬호의 에이전트가 스캇 보라스다. 네. 그럼 나 대신 계약해주는 사람. 아, 그 AI에서 원래가 에이전트 회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네. 그 내 일을 대신해주는 에이전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의 순서를 워크플로우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 일의 순서를 정리할 수 있으면 그 일은 AI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흔히 드는 예가, 그냥 내가 이제 전략기획실에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쯤에 각 밑에 본부에서 실적을 보고를 받아서 그걸 모아서 요약 정리해서 월요일 아침 주간회의에 회의록을 올려야 된다. 회의 네. 자료로. 네, 네. 이건 아주 워크플로우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메일을 보내는 에이전트한테 그 ABC 본부의 그 사업팀장들한테 금요일 오전 10시에 그 오늘 오후 3시까지 그 사업 보고서, 주간 보고서를 주세요. 라는 메일을 보내라. 네. 그리고 오후 2시에 확인을 해서 메일을 안 보낸 쪽에 한 번 더 독촉 메일을 보내라. 그리고 3시에 메일이 다 도착했으면 그걸 나한테 다 주라. 여기까지가 이메일 에이전트 하는 일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엑셀 파일을 다루는 에이전트한테 그 다운 그 엑셀을 병합을 해라. 그리고 특기사항이 있다면 그걸 앞에다 서머리로 정리를 하고 그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을 만들어라. 그리고 다 됐으면 나한테 보여주고 컨펌을 받아라. 그 내가 컨펌을 하면 다시 이메일 에이전트가 이걸 월요일 주간회의 참석자들한테 쫙 뿌리는. 이렇게 이제 일 순서가 정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렇게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에이전트예요. 그럼 뭐 사실 이제 비서의 역할들은 많이 그래서 사실 대체가 모든 되겠네요. 사람들이 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팀이 된다. 모든 사람이 팀이 된다.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의 팀이다. 이런 예, 거. 밑에 이제 내일 대신해주는 에이전트가 막 여기저기 있게 되니까 네. 모든 사람이 팀이 된다. 한 사람이 팀의 역할을 다 하는. 그런 거죠. 그 네.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예. 그건 참 이제 앞으로 많은 것들이 이렇게 또 기대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또 걱정되는 것도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자리 문제. 사실 그 이미 그 글 쓰는 일자리도 있잖아요. 특히 네. 마케팅 이쪽. 네. 거기는 채용 공고가 확 줄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도 미국에서는 이미 일자리가 공고, 채용 공고 많이 줄기 시작했고. 그리고 로펌하고 컨설팅 펌의 신입들. 네. 그러니까 좀 단순한 일을. 왜냐하면 그 네. 법률 사무소나 컨설팅 회사에 1년에서 3년 차까지는 네. 하는 일이 되게 리서치도 비슷해요. 리서치 뭐 자료 정리하고 그렇죠. 네. 관련된 요약하고 거 하고 서머리하고 그다음에 그 뭐. 맨날 나오는 법률 네. 서류 작성하고 네, 네, 네.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반복되는 패턴들을 갖고 그렇죠. 있는 일들이거든요. 훈련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 모든 일들은 AI가 사람보다 더 잘해요. 뻔한 일이잖아요. 계속 네, 반복도. 네. 이게 뭐 법률 서류란 게 관련된 지식이 없어서 못 쓰는 거지 대단히 어려울 리는 없잖아요. 네, 네. 맨날 쓰는 그건데 네.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는 한없이 어렵고 아는 사람한테는 너무 쉽고 그런 서류들이란 말이죠. 빠뜨리면 안 된다. 네.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 그 정도지.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AI가 가장 쉽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모든 부문의 신입사원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청년 취업에 관해서 특별히 어른들이 대책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 오히려 네. 신입사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어느 정도 숙련도가 생기고 자기 나름의 노하우가 생긴 사람들은 그 노하우는 금방 대체되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AI를 쓰는 편이 훨씬 더 신입이 쓰는 것보다 왜냐면 나는 그 분야 질문을 잘하는 다 거죠. 알잖아요. 네. 이쪽 일을 다 하니까 워크플로우를 설계해도 내가 잘하지. 그렇죠. 신입이 그 업무 흐름도를 지금 어떻게 그리겠어요? 내가 여기 10년 있었는데. 네. 그러면 나는 AI를 가지고 자동화할 게 눈앞에 쫙 펼쳐지잖아요. 네. 신입은 그게 없잖아. 시켜야 하는데. 이걸 잘 모르니까 프로 네. 자체를. 그리고 이 그렇군요. 에이전트들이 다 신입사원이 할 일을 한단 말이죠. 네. 그거 좀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그러니까 부분이에요. 10년 차들이 신입들의 일자리를 에이전트로 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최적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 전체 사회에서 청년 취업에 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증기기관이 처음 발명이 됐을 때 도시의 모양이 바뀌잖아요. 네네. 그 전까지는 공장들이 다 강가에 있어야 됐어요. 그렇죠. 물레방아를 돌려야 되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방앗간들이 다 강 옆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증기기관이 생기면 굳이 강 옆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도시로 와야지. 왜냐하면 수요가 거기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도시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동력이 강에서 해방됐으니까. 그 전기가 생기니까 인류가 밤으로부터 해방되잖아요. 그 거리로부터 해방되고. 네네네. 그냥 옛날에는 우편마차로 며칠씩 가야 됐는데 지금 그냥 전보로 한 번에 다 알게 되고. 네. 그 정도로 세상이 확 바뀐단 말이죠. 네. AI가 그 정도로 세상을 바꿔놓을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증기기관이 도시의 모양을 바꾸고 전기가 인류를 밤과 거리로부터 해방시켰듯이 또 AI가 사회를 그만큼 바꿔놓을 건데 이거 어떻게 바뀌겠지? 하는 걸 같이 머리를 맞대고 네. 여기서 있게 될 피해자들은 누구냐? 네.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네. 사회 구조 자체가 어떻게 바뀔 거냐? 네. 그 토론을 미리 해놓지 않으면 그 굉장한 피해자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그때 되면 뭐 손쓰기가 어려운 손쓰기 그러니까 대책이 어려울 없을 정도, 네, 테니까요. 대책이 없이. 그래서 지금 AI로 인해서 생길 변화를 AI 과학자들에게만 맡겨놓으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범학제적인, 그러니까 역사학자들도 있어야 되고, 인류학자도 있어야 되고, 사회학자도 있어야 되고, 법학자도 있어야 되고, 다 모여서 같이 범학제적인, 모여서 어떻게 될 것 같냐? 토론이 필요한 거죠. 일종의 미래학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요. 그 생각을 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AI 관련해서 LLM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 이런 게 이제 챗 GPT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뭐 우리나라가 좀 따라가기가 지금 이미 많이 늦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걸 응용하는 분야는 우리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이런 하잖아요. 거예요. 아까 제가 딥러닝보다 머신러닝이 훨씬 큰 분야라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보면 한국이 그 서방의 제조창이에요. 네. 제조국가란 말이에요. 네. 정말 잘 만들죠. 그렇죠. 이를테면 K9 자주포, 뭐 K2 전차, 네. FA-50 비행 전투기. 네. 그냥 주문하면 정말 갖다 주잖아요. 그죠. 굉장히 보통 빨리. 몇 년 걸리는데 네. 6달 뒤에 뭐 20대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네. 슈퍼에서 뭐 계란 사오듯이 네. 주는 유일한 나라란 말이에요. 네. 서방 진영에서. 네. 그런 나라가 하나가 더 있어요. 중국이. 그렇죠. 맞아요. 이게 철강부터 반도체까지 전체 그 생산의 밸류 체인을 다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국인데 한 나라가 딱 더 있는 게 중국인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분야에서 모든 지금 분야에서 부딪히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아주 깻잎 같은 차이로 우리가 앞서 있어요. 네. 배도 고부가 선박은 우리가 하고, 네. 자동차도 그 뭐 아이오닉 5N 같은 게 뭐 성능이 훨씬 낮고, 네. 가전도 최고급 제품은 삼성 LG가 낫고, 네. 그렇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AI는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앞선단 말이에요. 네. 딥시크에서 봤듯이. 네.
문제는 상상의 모든 라인에서 네. AI가 결합이 된다는 거예요. AI가 결합이 되는 순간 이게 다 뒤집혀요. 이를테면 자동차는 우리가 앞서 있다고 하지만 자율주행은 중국이 훨씬 앞서 있어요. 네, 네. 가전도 우리가 앞서 있다고 하지만 로봇 청소기는 중국이 훨씬 앞서 있어요. 네. 조선은 우리가 앞서 있지만 조선의 자율주행은 중국이 앞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깻잎 같은 두께로 중국보다 앞서 있다고 하는 게 되게 허망할 수 있다. 그걸 뭐라고 하더라? 이게 AI, 좀 뛰어넘는? AI 플러스 X, AX 뭐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 AX가 일어나는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 역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AI 대전환이라고 하는 거죠? 그 AIX라는 그렇죠. 게. X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인가요? 그러면? 그 트랜스포메이션이기도 하고 네. AI와 결합하는 모든 것. 네. AI X. 플러스 X.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국하고 지금 보니까 AI 제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래 좀 유망하다고 하는 나라가 한국하고 중국이더라고요. 근데 AI 자체는 중국이 앞서 있죠. 근데 이를테면 우리는 지금 그 뭐랄까 테크 리더십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일단 우리나라 AI 위원장 뭐 갑자기 내란 일으켜가지고 아, 네네. 저는 갑자기 거기 뭐지? 누굴까? 이러고 있었는데 국가 AI 위원장. 국가위원장이 뭐 김치찌개 네. 술 맨날 네. 폭탄 좀 마시다가 네. 그리고 근데 작년 AI 뭐 과학과 기술 예산을 13% 깎아버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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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AI 예산 프로젝트 전부 다 90%씩 날려버리고 근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지도부가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무슨 계획을 하면 다 15년, 20년씩 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투자의 규모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도 다 이과예요.清华대 나오고 뭐 기술을 과학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리더십을 잡고 10년, 20년을 투자를 해버리니까 우리하고 투자의 전략, 투자의 방향, 네. 이 질에서 다 비교가 안 다르죠. 되고 그래서 지금 그 AI 쪽에서 그 논문의 양과 질 모두에서 중국이 미국을 제끼고 있어요. 맞아요. 그 얘기도 들었어요. 과학 분야도 논문들이 거의 대부분 중국이 미국 제낍니다. 양과 질 최근에 양쪽에서 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 생각 못 했지 않습니까? 한 20년을 미친 듯이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요. 그 그 거기다- 결과가 아마 그 성과가 20년대, 그러니까 2020년, 20년대를 넘어서면서 그때부터 성과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과학자들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거의 사회 영웅 대우를 해줘요. 어, 그 우리는 되게 웃기는 게 어,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과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전부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근데 이 말이 네, 과학자들에게 특별히 대접을 해야 된다. 네, 과학자들에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된다. 네. 이 말하고 같은 말이라는 것을 몰라요. 네.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다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거는 일종의 시장 원리에서 네. 그런 거거든요. 그게 가장, 어쨌든 가장 좋으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가장 사회 나왔을 때 수입도, 소득도 가장 네. 높고, 가장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가장 독립성이 보장이 네, 되고. 네. 안 그런 쫓겨나고.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이과에 뛰어난 천재 수재들이 다 의사가 되려고 하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 이 말은 과학자들에게 충분한 투자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하고 같은 말이고 네. 과학자들한테 돈을 써야 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네. 근데 과학자들한테 돈을 써야 된다는 말은 안 해요. 그래서 사실 되게 그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실 이 지금까지 이렇게 산업화에 성공한 배경에는 그렇죠. 예전에 70년대 이럴 때는 뭐 지금 언뜻 우리가 뭐 무슨 아주 옛날 얘기처럼 하긴 하지만 과학자 찾아가지고 미국까지 가서 대통령이 가서 박정희 만나고 대통령이 가서 집 네. 사주고 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떠받들고 네. 그리고 카이스트 들어가면 군대 안 가도 다 됐어요. 면제해주고 군대 면제였어요. 학비 무료. 네. 카이스트가 집도 다 해주고 다 학비도 해줬다. 무료고 군대도 안 가고. 기사까지 네, 그래가지고 내줬다고 그 하는데 기사까지. 학생들이 음. 서울대 나와도
석사는 카이스트를 갔어요. 아. 그래 군대 안 가니까. 네. 네. 저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네. 지금은 병역 특례도 어마어마하게 줄여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말이 앞뒤가 안 앞뒤가 맞는 안 거죠. 맞아요. 맞아요. 병역 특례가 좀 그러면 저는 아예 이참에 그냥 뭐 바로 모병제는 그렇지만 모병 징병 혼합제 정도로 전환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그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예전에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싸울 때도 그렇고 보면 그 완전히 AI하고 드론 전쟁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군대에 AI를 잘 나는 사람이 필요 없겠냔 말이에요. 아,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죠. 그러면 그 국방 AI 쪽에. 과학자들을 그 일을 하게 해주면 되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방산 쪽에 AI 접목하는 그런 일들. 네. 그죠? 왜 그 사람들을 소총을 들게 하냔 말이에요. 네. 그 한 아주 2년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깝잖아요. 아까 그 낭비의 낭비. 낭비야, 낭비. 네, 왜 에너지 어떤 역량을 낭비하고 있는 전쟁이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되는데 네, 맞습니다. 소총 쏴서 이긴 전쟁이 어디 있어? 알리바바 갖고 있는 그 최신형 GPU가 15만 장 넘어요. 대한민국이 최신형 GPU 다 끌어모아도 2만 장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와, 15만 장이 넘어요. 넘어요. 알리바바 갖고 최신형. 있는 예. 게. 아, 우리보다 훨씬 나요. 야, 이게 우리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어떤 그 일종의 그 쿠팡 같은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택도 물론 없어요. 뭐 쿠팡보다는 훨씬 뭐 시장도 크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종합 AI 회사다. 그 알리바바에서 개발한 AI가 QN이라는 건데 QN이 챗GPT하고 똑같은 성능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그 어떤 아까 AX 예. 그런 식으로 AI가 응용돼서 우한이 그리고 네. 거기가 좋은 회사들 엄청 많이 있어요. 뭐 지리 자동차도 있고 딥시크도 우한에 있고 네. 알리바바도 있고 이 무슨 유니트리 유니트리 예, 휴머노이드 유니트리. 예. 예. 사족 로봇 네. 그 뭐지 쿵푸도 하고 네.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게 보면 불과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예.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게 우리 눈에 보인 게 최근 몇 년이고 근데 이미 이제 실제로는 오랫동안 투자를 한 몇십 결과다. 년 투자한 거죠. 예. 근데 중국이 이렇게 보면 어쨌든 사람은 바뀌어도 이 중장기 어떤 투자 계획, 국가의 경제 계획이라는 거는 전략이라는 거는 바뀌지 않고 이렇게 조금씩 조정만 해나가면서 시대에 맞게 일관되게 쭉 가지 않습니까? 그 중국이 우리하고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여기는 사람에 투자해요. 사람에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과학자를 육성하자가 목표지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하자가 목표가 아니에요. 교육이 중요하네요. 이 그러면? 분야의 슈퍼 과학자를 1000명을 확보하겠다. 그게 지금 만인 계획으로 바뀌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 1000명을 영입하겠다가 천인 계획이었고요. 네. 천인 계획이 너무 잘 되니까 이걸 만인 계획으로 바꿨어요. 네. 그 국적을 가리지 않고 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 만인을 모셔오자. 그게 만인 계획. 우리나라 과학자들한테도 제한이 많이 오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번에 그 R&D 예산 13% 그때 깎았을 때 많이 갔죠. 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웬 떡이냐 이러고.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그때 딥시크 같은 경우에도 일반 그냥 그 하위 그 직원들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연봉이 한 2, 3억 정도. 더 돼요. 그래요. 미니멈. 그런데 그 정도라도 이제 중국의 소득 수준에 이런 걸 감안하면 말도 안 실질적인 되죠. 거는 말도 안 되죠. 지금 한 5, 6억 정도 수준이라고 그쵸. 봐야 되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하위 개발직이란 말이에요. 하위 개발직. 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 70년대 때 했던 그런 어떤 관점이 지금 그대로 실천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게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아주 우리나라가 좀 얼마나 한심한가 하면 AI 개발하는 애들이 뛰어난 과학자들이 많아요. 네. 근데 석사 박사급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그 학술지에 논문을 한 2번 이상 올린다. 틀림없이 메일이 옵니다. 너 우리하고 일하자.
아, 네. 그럼 네. 보통 제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미니멈 35만 달러, 아주 뛰어나면 70만 달러가 네. 출발점이에요. 첫 연봉이 35만 달러에서 70만 달러를 받고 시작해요. 아, 중국의 물가를 생각하면 엄청난 아니 거네요.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네 논문 봤다. 정말 좋더라. 우리랑 같이 일하자. 바로 메일이 와요. 인재에 대한 이제 이 어떤 그 배가 엄청 네, 고픈. 네. 응? 우리도 좀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 너무 답답해요. 그 정말 이 지경으로 눈과 코와 귀를 닫고 살 수가 있나? 뭐 다 죽자는 건가?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면 최근에 이렇게 조금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이렇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이랄까요? 그런 그 어떤 인텔렉츄얼한 부분에 그런 것의 어떤 가치를 네. 잘 인정을 안 해, 시장에서. 그냥 이렇게 네, 그냥 한 3년 공짜로 동안, 좀 이렇게 3년 동안 뭔가. 전속력으로 뒤로 달린 것 같아요. 네. 그냥 70년대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냥 환장한 사람들 같아요. 70년대보다 못한 거 네, 아닌가요? 60년대. 그 전인 것 같은데요. 그냥 네. 뭐 밤새 일하면서 네. 인형 눈을 붙이자. 인형 눈을 붙이자. 그런 것 같아요. 종이 봉투에 풀을 칠하자. 네. 가발 만들자. 되게 60년대 네. 버전이에요. 70년대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가발을 만들자. 네. 진짜 한심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파격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젊은 애들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중국이 지금도 한국을 축구로 못 이기고 인구수로 말하면 비교도 안 되는데 바둑도 한국이 여전히 앞서고 있고 수학도 뭐 그렇다고 하는데. 예, 수학도 정말 네. 중국의 성 하나 정도 혹은 큰 도시 2개? 네. 보통 중국은 큰 도시 하나가 2천만, 네. 2,500만 좀 되니까 중국에 큰 도시 2개 붙여놓은 거 정도의 사이즈인데 그렇게 안 밀리잖아요. 네. 이 사람들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보태면 되지 못할 망정 사사건건 이렇게 방해가 되고 네. 앞길을 막고 네. 애들 써야 될 돈을 다 뺏어가고 뭐 하자는 짓이냐.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새로운 비전들이 필요하다. 네.